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방송 배움에는 핑계가 없다고 하는 편에서 제가 아마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미처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음 편에서 보여드린다고 아마 방송을 제가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편에 그 건강한 치아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소셜 메디케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에 아마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정보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가 저도 먹고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제일 몸소 매일 느끼는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치아의 건강이에요. 먹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씹을 때 어떤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 관리, 치아 건강 관리가 부실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뭐 어떤 분은 어금니가 당장 없어서 제대로 못 씹으시는 분도 있고, 좀 있다 하더라도 또 씹으면 아프니까 또 못 씹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덴처라든가 어떤 크라운이 또 잘못돼서 정말 제대로 정말 음식을 우리가 씹고 먹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의 저는 고통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브릿지를 했다가 결국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게 어떤 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알레르기 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브릿지를 한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1년 만에 그 브릿지 중에 아마 가운데 부분을 결국은 컷해서 도로 뽑아버린 적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치아의 고통은 뭐냐면은 매일 그냥 음식을 먹을 적마다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편이죠. 인생을 살면서 고통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노후의 가장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프다는 것, 아파보지 않으신 분, 또 심각한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 분은 그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의 단점이 뭐냐면 행복할 땐 무한정 좋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태를 잃었을 때에 얼마나 하루의 삶도 힘들다는 것,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겪어봐야만 아는데 그런 고통을 제가 느끼고 알기 위해서 불어 아플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선인들의, 우리 선배들의,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헛말 여러분 100% 참고 하십시오.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다 알죠. 뭐 다 아는데 사는데 먹고 사는데 힘들고 또 귀찮고 재미도 없고 또 지루하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느끼는, 우리가 뭐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기 싫어하잖아요. 학교에 배운다는 것, 가서 지루하고 어떤 때 졸고. 가리킴을 받는데 즐겁게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 즐겁게 받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뭐 지금 사회에서는 뭐 똑똑하다고 하고 뭐 공부 잘하는 수재라고 아마 칭찬은 할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칭찬이 정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다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사회에 나와 보니까 내가 결국은
그 게을리하고 그거를 스스로 어떤 포기한 사람들, 또 재미를 못 느껴서 그저 대충 졸업장이나 받자 하고 나온 사람들이 훗날 겪는 고통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왜? 그게 사회가 요구하니까. 사회가 그런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되고 귀찮아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의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야 나는 나 혼자 내 몸으로 떼어서 스스로 자수성가할 거야? 예. 그런 자신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면 또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할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회의 개념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모든 법을 무시하고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데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훗날 내가 속된 말로 써먹어야 되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노후에는 더군다나 더 필요한 것. 노후에 거의 100% 남에게 의존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장에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와는 조금 맞지 않는 소리지만 그래도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 관리 여러분 제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 노후 삶에 제일 필요한 것 건강한 치아. 그래서 속담에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고 또 그것이 관리하는 데 드는 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이 치료라든가 비싸다고만 생각했고 또 힘들고 아프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넘어갔고 관심을 뒤로 미룬 거예요. 뒤로 미루었을 때 내가 그 고통을 느꼈을 땐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이러한 잔소리, 이러한 걱정을 누가 해줍니까? 자식들이 해줍니까? 누가 학교 선생님이 해줍니까? 결국은 내가 이 고통을 느꼈을 때 찾아가는 거는 스스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치과 그 닥터들의 또 치료를 받고 공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도 그분들은 직업이니까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자기 삶에 먹고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고합니까? 나중에 나이 드시면 고생하십니다. 힘드시니까 준비하십시오. 또 모든 걸 이 보험도 가입하시고 치아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또 아우 저거 지가 치과 의사니까 손님 확보하고 돈 벌어 먹으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또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공고하고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들 또 얼마나 좋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고 뭐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런 정말 후진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기본적 마인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선진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모든 우리가 상식이라든가 모든 문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노후에 우리가 그거를 쉬운 말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좀 기본적인 그런 저도 치과 의사한테 들은 말이에요. 제가 뭐 치과 의사입니까? 하지만 저는 치과 이 진료를 거의 30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한 의사한테 그것도 여러 의사가 아니라 한 의사한테 거의 30년 가까이
젊어서 만나가지고 지금 둘 다 시니어가 됐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루의 습성에 치아 건강 관리를 우선적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뭐 3번 정도 우리가 양치질을 하라고.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양치질을 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겠어요. 근데 매번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시인 것, 뭐 단 것, 또 매운 것, 짠 것, 이거 드시고 난 후에 반드시 생수로 입가심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50% 건강관리에 50%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뭐 보통 요새 뭐 16온스짜리 생수들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바로 하세요. 근데 조금 더 그 치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트링이라든가 마우스 클리너, 그 조그만 병들, 요새 조그만 병들도 많이 파니까 뭐 그걸 핸드백이라든가 또 뭐 남자분들은 파켓에 뭐 들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음식 드시고 반드시 생수로 맑은 물로 입가심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리스트링이라든가 그 마우스 클리너 같은 걸 한 모금 요만큼 조금만 넣어서 또 한번 입가심 하셔서 한 15초 이상 입가심 하시고 뱉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벌써 50%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는 뭐냐? 치실. 치실 갖고 다니세요. 치실 갖고 다니셔서 뭐 밖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차 안에 와서 자기 차에서 또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생수로 입가심해서 또 뱉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벌써 7, 80%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링이라든가 그 마우스 클리너를 자꾸 하시면은 잇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 박테리아가, 그것도 뭐냐면 박테리아를 예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잇몸인, 어차피 잇몸이 더 중요해요, 이보다는. 왜냐면 이는 아프시면은 뭐 뽑으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다가 또 의치를 하시든 뭐 크라운을 하시든 다시 이렇게 복귀시키면 되는데, 잇몸은 복귀가 안 되잖아요. 잇몸이 지금 많이 아프시면 수술도 해야 되고 잇몸 수술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하루 전에 말씀드린 그 3가지 방법만 계속 지키시면은 이 잇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만 해주면, 그러니까 입안에 우리가 얘를 입가심을 하고 모아놓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시면 그만큼 치아 관리는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 30%를 준비해서 100%를 마치는 게 뭐냐면, 그걸 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또 치과 의사한테 자주 가거나 또 약을 또 사서 드시거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과 보험이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치과 보험을 거의 뭐, 거의 제가 이런 보험 계통에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이 건강보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겠습니까? 치과 보험 그건 비싸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어요. 이제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보험, 치과 보험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않았고, 뭐 부모님이라든가 나이 든 분들이 치과 보험을 많이 드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경험담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들은 상식? 너무나 몰라요. 치과 보험 비싸지 않습니다. 치과 보험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금액이고,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은, 치과 보험을 만약에 이제 치과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은 대부분 먼저 그 묻는 질문이 얼마냐면은 얼마까지 커버가 됩니까? 하고 그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묻는 분들의 이제 얼마까지 커버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 50만 불이에요? 100만 불이에요? 뭐 200만 불이에요? 하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을 이제 들다 보니까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젊으신 분들 또 메디케어,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어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어떤 여기에 합법적인 시민이라면은 꼭 가입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들이 그렇게 싸진 않잖아요. 건강보험이라든가. 그래도 요새 오바마 케어 같은 거는 뭐 나라에서 그 상대방의 그 어떤 경제적인 수준, 인컴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 그나마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 커버가 뭐 100만 불이다, 무슨 뭐 200만 불이다, 500만 불이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뭐 지금 50만 불, 100만 불, 뭐 200만 불, 500만 불. 근데 요새 오바마 케어 같은 거 건강보험은 그리고 메디케어는 큰 제한은 없어요. 그 건강보험은 100만 단위로 올라가지만 옛날에 치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과는 그 100만 단위가 아닙니다. 1000단위예요. 그래서 치과보험의 맥시멈 그 년 커버리지, 맥시멈 커버리지는 뭐 적게는 1000불에서 뭐 2500불, 뭐 보험료에 따라서 뭐 3000불, 뭐 2500불까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맥시멈은 현재는 1750불이에요. 근데 그럼 그 1750불 가지고 그게 됩니까? 보험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1750불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냐면 물론 치과보험이 100%다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한이 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치료는 다 커버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브릿지를 한다든가 또 크라운을 한다든가 뭐 덴처, 그러니까 틀니를 한다든가 임플란트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약간 베네핏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라운이나 브릿지 이런 정도는 정해진 그러니까 allowed benefit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건강보험이든 뭐 치과보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지신 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에 뭐 그냥 건강보험이라고 하면은 아마 닥터들이 또 닥터 오피스에서 요번 치료한 것이 얼마입니다 하고 아마 보험회사에다 보낼 거 아니에요? 뭐 치과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얼마다 하면서 아마 치과보험회사에다 또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 의사들이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뭐 배탈이 나서 왔다. 배탈이 났든가 얹혀서 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의사한테 가든 이제 얼마라고 차지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치료하고 뭐 어떨 때 뭐 주사 맞고 약 저기 처방해주고 뭐 이래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300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300불이라고 하는 거를 뭐 갔을 때 금세 의사들이 얼마라고 말하진 않겠죠. 이제 나중에 진료할 때 보내는 가격이 300불로 예를 들어서 거의 보냈다고 치면은 아마 새 의사가 예를 들어서 새 의사가 이제 그런 똑같은 그 상태 치료를 해주고 치료하는 보험회사에다가 그 요구하는 치료비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300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사는 250불만 차지하는 의사도 있고 어떤 의사는 또 200불만 차지하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보험회사가 똑같은 어떤 보험회사에 그 세 사람의 치료비가 동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 치료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세 의사가 각 다른 환자인데 세 환자가 증세가 다 같은 증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의 환자들의 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에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불, 250불, 200불을 만약에 보험회사에다가 보냈다 했을 때에 그 보험회사는 그 세 의사가 청구한 금액대로 다 지불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에도 다 가격표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가격표가 있어요. 책정된 가격. 그걸 allowed amount라고 하는 거예요. allowed는 허용된이라는 그 미국
이제 단어 아니에요. 영어 아니에요. allowed amount라는 게 있어서 보험회사가 allowed amount 책정된 가격은 예를 들어서 180불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의사들한테는 보험회사에서 전부 300불을 차지했든 250불을 했든 200불을 했든 180불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것이 보험회사의 allowed amount예요. 그 가격은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건 보험회사와 그 의사들이 서로 서명한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바로 allowed amount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allowed 내가 300불을 했는데 180불만 보험회사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120불을 여러분들한테 신청합니까? 달라고 비를 보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allowed 허락된 금액을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에게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연락을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의사들이라든가 보험회사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allowed amount가 들어오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한번 말을 할게요. 1000불의 의사가 차지를 했다면은 제 경험으로 보여진 그런 정도의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20, 30%는 컷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20, 30%면 얼마예요? 800불에서 700불 정도, 그러니까 200불, 300불이 깎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allowed amount는 의사들이 청구한 금액에서 그만큼이 깎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맥시멈에 1750불이라고 나왔다 하면은 의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여기에서 20%, 30%가 더 높은 금액을 차지했겠죠. 그러면 1750불이라고 한 그 allowed amount가 1750불이라면은 아마 환자들이 그 청구한 아마 금액은 적어도 아마 2000불에서 2500불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0불에서 2500불짜리 치료를 의사한테 받은 거예요. 이 치과 의사에게 그만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시면은 그만큼 2000불에서 2500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1750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험 사실 때에 그 받은 모든 정관에 보면은 무슨 치료는 얼마, 무슨 치료는 얼마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험 드실 때 그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그 책자에는 그 사람들이 이런 치료는 얼마, 이런 치료는 얼마라고 하는 것이 대강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프리벤티브 체크업이라고 하죠. 프리벤티브 체크업. 그러니까 뭐 가서 1년에 2번 정도 클리닝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입안에 또 엑스레이도 좀 찍고 뭐하고 하는 걸 가지고 프리벤티브 체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레귤러 커스트는 얼마냐면은 보통 한 번 갈 경우에 보험비 없어서 가시면은 200불에서 뭐 한 250불 사이 차지합니다. 근데 보험물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말하는 프리벤티브 체크업, 예방 체크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만 받고 왔다면은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내세요. 예? 그게 이 덴탈 보험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를 뽑는다든가 또 이렇게 뭐 이가 조금 이렇게 부러져서 거기에 무슨 이렇게 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 필링 한다고 그랬죠. 약간 그 떼운다고 하죠. 그러면 보통 가서 한번 가서 이 뽑으시고 그런 거 체크업해서 조금 필링을 해준다는 거가 보통 레귤러 커스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140불에서 200불 사이가 돼요. 뭐
또 그건 치과 의사들마다 다 치료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50불에서 200불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내시는 금액은 결국은 10불, 11불에서 17불, 20불 사이. 왜냐면 각 보험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10불에서 20불 사이만 내시면 돼요. 근데 보험이 없으시면 150불에서 200불 사이를 내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험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마 보험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치과보험 카드를 가지시면은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과는 특별하게 어떤 뭐 잇몸, 그러니까 신경치료라고 하죠. 뭐 우리 많은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경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 또 잇몸 치료예요. 그거는 아마 몇 번 좀 연속적으로 아마 몇 번을 가셔야 되지만 1년에 특히 어떤 부분이 아프지 않은 이상 두세 번 이상 안 가십니다. 실제로 이 1750불을 못 써요. 뭐 이렇게 브릿지라든가 이런 덴처 같은 거가 아닌 이상. 그래서 브릿지하고 덴처는 그런 카바에서 기본적인 카바에서 조금 지금 다른 레벨로 그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50불이고 2000불 치과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금액을 정했을 때는 이것이면은 충분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맥시멈 서비스라고 하는 것,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책정된 만들어진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자꾸 몇만 불, 몇십만 불, 백만 불이냐고 묻는 거예요. 치과 보험하고 치과 치료하는데 왜 백만 불, 몇십만 불, 백만 불이 왜 들어갑니까? 다운이라든가 이런 그 브릿지라든가 이거는 얼마냐? 이거는 allowed amount, allowed amount에 여러분들이 40%만 내시면 돼요. 40%.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금액이 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표를 보자면은 만약에 크라운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크라운은 하나를 말하는 하나의 의치를 만들어 끼시는 건데 보통 레귤라 코스트가 1100불에서 한 13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치과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 200불에서 1500불 정도 들어가는 금액에 allowed amount, 그것도 또 allowed amoun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llowed amount의 40% 정도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급하는 보험회사에서 얘는 크라운이 1250불인데 여러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350불, 355불 정도 내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디닥터블은 정하신 대로 내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금액은 allowed amount에 40%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카드가 없으시면은 적어도 1000불 이상을 내셔야 되잖아요. 크라운 하나 하는데. 브릿지는 더 많죠. 브릿지는 적어도 이렇게 브릿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를 의치를 넣기에는 뭔가 안 돼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브릿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의치가 세 개가 연결된 세 개의 의치를 만들어서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그럼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도표의 말을 하다 보면은 보통 치과에서 차지하는 것들이 한 3,500에서 4,000불 사이가 되는데 제 도표에는 3,758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938불, 1,000불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3,500에서 4,000불 사이인데 본인이 내는 거는 1,000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과보험 카드를 노후에는 가지셔야 되고 또 치과 진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치과 보험부터 드십시오. 설령 다 치료하시고 나중에 캔슬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시작 전에는 반드시 보험을 준비하시고 하라고 제가 조언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 치료를 요하시는 분, 그리고 너무 치료할 그 범위가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 그걸 끝까지 버티지 못하시고 치료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반드시 치과보험부터 준비하시고 진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 꼭 하셔서 음식을 드실 때 행복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땡큐.